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은 지자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분담금 위탁비 반환 수입 32만 8천원,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20만 9천원,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 29억 5,7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816만원이 증가된 188억 9,999만원으로 주민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1,000만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중해실 음향장비 교체 4,12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보발간 집행잔액 1,8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억 6,034만원보다 18억 904만원이 감소한 15억 5,130만원으로 수익계획에서 예수금 18억 1,458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 수입 5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2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9,0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을 감액하고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치구 일반조정 교부금 등 29억 5,8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16만원이 증액된 188억 9,999만원으로 중구소식지 낙찰 차액을 감액하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 절감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등 이전 예산심의 시 감액된 사업이 추경 예산에 재편성된 것은 그 목적과 실질적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좀 볼게요. 네네. 설명자로 13페이지를 보면은 일반 예치금 이제 지출 이제 돈을 찾은 돈이죠, 그죠? 예. 지금 22억을 이렇게 지금 예치금 감소가 됐는데 네. 어디 목적 사업에 이제 쓰시려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목적 사업입니까 이게? 예, 저희 이제 그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부사동 제5회 노예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22억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되어 있는 22억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내는 겁니다. 이 예치금 지금 이 지출 주차장 부지 매입비인가요? 주차장 부지 매입비하고 이제 조성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22억 원입니다. 조성비까지.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부지 매입비는 뭐 당연히 우리 이제 구에서 해야 되겠죠. 네네.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 예. 이런 것은 특교세나 네.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는 일이 왕왕 많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그것까지- 도로라든지 이런 그렇지 이제 부분은요. 그것까지 다 예. 포함해서 예. 이렇게 22억을 잡으셨네요. 네네. 만약에 이제 특교서가 이제 내려오면은 예. 거기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할 것이고 네. 이렇게 잡았습니까? 아니 이제 어떻게 저희가 잡았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사동 제5 노회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22억 원이고 이제 부서에서 이제 검토한 내용으로는 보상비가 한 1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비가 있고 공사비는 한 3억 8천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야구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제 지금 소요된 예산들이 또 특별회계에서 사용가 가능한 금액이 있어서 22억 원을 저희가 이제 예치된 금액을 보내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여유 재원이 한 7억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재정 안정화 개정에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 사업들 목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 이 목적 사업에 이제 주차장 설립 목적 사업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네. 상환했어요. 예, 예. 했는데 우리 뭐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연히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이 주차장 사업이 각 십시개동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네. 그렇죠? 네. 뭐 어느 동을 뭐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각 동이 지금 주차장의 수요가 뭐 모자란 거 뭐 어디 뭐 한 개 동, 두 개 동 뿐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주민자치 센터를 다시 세우기 전에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런 이제 주차장 이제 수요를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했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주차장 하는 자리는 예. 저도 가보고 왔어요. 아, 네, 네. 저도 그냥 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네. 여기가 어딘가 하고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굉장히 좀 야구 하는 날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해요. 네. 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정 사업에 좀 너무 지어치는 거 아니냐. 왜? 하나이글스 야구 시합이 있는 날은 뭐 말도 못하죠. 그죠? 네.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평일날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네. 큰 소리로 왜 우리 집 앞에다 차를 세우냐고 다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주차장 설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를 가지고 차량을 이어서 야구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뺑뺑뺑 돌다가 아마 그러실 경우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이글스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그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업이니까 예. 좀 더 그 구단에서 좀 주차장 확보를 좀 민영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 외에도
저희가 이제 부사동에 지금 소방서 부지라든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근에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들을 저희가 좀 정비도 하고 해서 이 야구장에 지금 계속해서 차가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또 대전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인근 부지를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당분간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관련해서는 그 한화이글스라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리가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인근에 부지가 있어서 뭐 21면 정도면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도 구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22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한화이글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네. 상생해서 네.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기반 시설을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해주면 좋죠. 하지만 우리 중구가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전시와 우리 중구청과 하나 이글스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 예, 질문 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예, 고생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5페이지 설명서 자료. 예, 예. 의원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지금 올라왔던 예산이어서 뭐 길게 서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추경 때 워크숍 1회하고 공론화 1회로 해가지고 2회로 해서 이제 네.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이제 묶으시는 식으로 해서 1회로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으로 해서 네. 올려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3추 설명 자료를 보니까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에요. 예, 그러면 예.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그렇게 따지면 워크숍도 어차피 한 번을 한다라고 예. 예상이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리고 또 공론장도 예. 월이 다르니까 당연히 또 모임을 해야 되니까 네. 다시 또 그러면 기존에 있던 2회랑 다를 게 없는데 네. 1회 1회 똑같이 지금 나눈 거나 똑같은 방식인데 그냥 묶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이제 주민 패널 구성 및 교육으로 850, 그 다음에 중앙로 100번가 현장 공론장 개최로 850해서 1,7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1,000만 원으로 하게 된 거는 사업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론장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제 주민 패널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론장 운영이라든지 어떤 의제 발굴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한 2시간 정도로 교육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도 이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사실 9월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패널 모집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뭐 워크숍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이어서 공론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일은 아닙니다.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왜냐하면 첫 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온라인 토론 제안 플랫폼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제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실증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 관련은 검토를 할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공론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조금은 임팩트 있게 조금은 규모를 아주 크지는 않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같이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공론장 해서 일건으로 해서 7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임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첫 해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올리셨어야죠. 지금 말 그대로 시간이 부족한데 네. 다른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뭐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느낌상으로 뿐이 아니라 그냥 이론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급하니까 그냥 한번 한다? 이거는 지금 예산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생각이나 말씀을 많이 듣고 고민을 해봤고, 이 내용을 갖다가 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급하게 이런 걸로 제가 검토를 왜 한 건 꼭을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예? 왜 꼭 하셔야 돼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하고 네.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 부분도 많이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실장님 고문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딱 이제 예, 정말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예, 지금 자치국에 올라온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해서 예,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려주셔서 추진 이 배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진 배경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네. 지금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추진 방향도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주민 투표 이걸 통해 사업 모니터링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공론장도 똑같이 주민 의견 수렴, 수기 합의 또한 정책 현실화 제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 역량 강화 도모 네. 여기서도 주민 주도 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번에 예산 올려주신 거에도 여기 말씀 보면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에서 똑같이 25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 지도와 연계. 무슨 차이예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예산은 사실 주로 이것도 주민 모으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똑같이 공론장.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그 주민참여 예산의 목적은 생활 밀착력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과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력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한 건 저희 기획홍보실은 사실 구정기획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과 제안은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창의적인 정책 제안도 있고요.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각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지금 나온 정책과 의제에 대해서 구정에 저희는 실현을 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에 실현을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금 촉박하잖아요. 좀 예. 있으면 이제 예산 거의 뭐 10월이면 예산 끝나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 지금 공론장은 11월이에요. 시기적으로도 네. 맞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것뿐이 아니라 뭐 정책 제안 공모전도 있으시고 예. 게다가 지금 정책 말씀하신 대로 네. 정책 뭐 전문적인 뭐 낙급도 올라오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예. 너무 하려는 게 해서 직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같은 얘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씀 지금 하시는데도 노력은 하셨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안 맞아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보는 시각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실 목소리를 한 번은 저희가 경청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하는 이유가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됩니다. 문창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그걸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좀 접목을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모로 이제 검토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말씀 중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 그동안 안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잖아요. 하다못해 뭐 사회적 아카데미도 해서 주민 의견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수도 없는 이제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그것 또한 주민 의견이었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그럼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의견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분야별 다 지금 제대로 의견이죠. 맨날 예. 같은 예산 올라오고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것도 없는 상황이겠어. 지적 사항이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에 하시려는 뭐 청소년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 말씀 잘하셨어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셨으면 순서가 안 맞죠. 설계 용역 하시기 전에 들으셨어야죠. 또 변경하실 거예요? 예산 또 들이실 거예요? 아유, 의원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물론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좀 흐름이라든지 시기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수요 예산도 보니까 기획 및 자료 제작, 기획은 누가 하실 거예요? 기획은 저희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당초에 이제 온라인 제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같이 접목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는 거고 기획이라는 거는 저희가 물론 패널 모집을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하지만 패널 모집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공론장을 위해서 전반적인 각 분야의 운영 기획은 저희하고 이제 그 업체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결국은 부분에서 또 업체에다 예.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거기에 패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이제 분과장처럼 이렇게 두시는 건가요? 강사. 또 예. 등 강사비라고 해가지고 예, 되어 있어서 예, 강사비도 들으신 거고 네. 100명 이제 패널 모집하면 예. 그분들이 의견이 막 신나게 다 있는데 그분들 의견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또 분과별로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퍼실리에이터가 분이 계시는데 예. 그 저희가 일단은 교육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할 때 각 분야별로 해서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공론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강사비입니다. 예. 강사비요. 예, 예. 지금 공론장하고 워크숍 예. 하는데 이제 강사비 몇 분 예. 초빙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도 강사비가 30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강사에서 전임 강사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에이터 그 전임 강사는 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강사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공론장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정으로는 한 7분 정도 해서 총 8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강사도 많이 지금 모집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전문 분야로 이제 하시려는 이제 의도는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결국은 운영 위탁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위탁비로만 나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실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실효성 부족이라든지 기존 시스템, 정책 사업들과의 중복, 그리고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예산 낭비 우려, 그리고 또 지금처럼 또 결국은 운영 위탁해야 되는 외주 남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여기 올려주셨네요. 여기 의회의 결정 취지를 흐리게 하고 예산 심의의 형식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필요성과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이것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네. 2주 때 지속 가능 관광 용역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지속 가능 관광 정부 협의회. 그래서 예. 올해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올라온 협의회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운영된다고 치면 청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곳씩만 가도 이거 협의회 다 소화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고. 예, 어쨌든 뭐, 이제 네, 보면 그럼 예, 협의회 취지가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거를 도모하기 위한 건데 예.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지금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닌 거를 굳이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정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 관광 지방 협의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도 통과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왜 갑자기 협의회를 통과 2주 때 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통과됐었으니까 또 이것도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또 공간만세에 위탁하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협의회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봤어요.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똑같이 주요 실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똑같아요. 글씨도 안 바뀌어요. 대신 앞에만 바뀌어요. 지속가능 관광을 위한, 행복실현을 위한, 앞에만 똑같고요. 앞에만 다르고요. 지속가능 행복 실현을 해야 지속가능이 되겠죠. 게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 현황을 한번 봤어요. 속해 계신 분 반 이상이 다 중복되시는 자치구세요. 그러면 지속가능 관광협의회 이제 통과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의제를 가지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협의회 예산 계속 올려주시는 것도 계속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정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의문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달 참석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개최하지도 않는 이 협의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게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것지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셔서, 이렇게 막 수시로 해서 올라오는 거는 더 이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실현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지속가능 관광과 이제 행복실현에서 다가가는 사실 방향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저희가 뭐 정책 페스티벌도 있어서 갔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어떠한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각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사업들의, 다 예, 추상적이에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거를 또 벤치마킹하거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협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당연히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하다못해 티끌만큼씩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티끌만큼의 도움을 위해서 계속 겹치는 협의회를 계속 해야 되냐는 거죠. 거기에 개선을 올려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는 거고요. 지금 추상적이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요 사업 다 추상적이에요. 결과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연구, 자체, 맞춤형 생활 활성화, 정책 개발, 여기도 똑같이 포럼 실시로 해서 행복한 계획, 영양평가, 행복 도모.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려면 행복해야 지속 가능이잖아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행복하지도 않은 실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 조금- 행복이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행정을 추진하는 거고 모든 행정이라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표는 저도 사실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각 업무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협의회도 실장님 말씀대로 행복하고 이제 구 발전을 위한 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해서 핵심을 찾기보다는 좀 하나에 집중해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잖아요. 임팩트 있게 예,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 좀 하나에 좀 집중하셔서 협의회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한번 최선을 살펴주시기를, 다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우리 그 조례에 보면은 주민 참여해갖고 주민 관련된 그 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민에 대한 그 정의가 보면은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하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민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주민참여 기본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각 조례에서 주민을 정의하는 부분을 제가 모든 조례를 다 살펴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네.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민의 범위가 네. 그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분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중구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아마 2013년에 네.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예. 제안이 됐던 조례 네. 같은데요.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주민을 보면은 주소나 거소를 구해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소나 거소다 그러면은 살고 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관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해갖고 네, 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또 이거를 근거로 또 되어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보면은 또 내용이 또 약간 다르고요. 그럼 여기 그 조례에 포함되고 있는 거는 주민 참여 예산제, 감사제, 구정평가 운영계획, 주민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 마을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주민에 대한 정의도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민 공론의 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민 관리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주민에 대한 어떤 그 정의는 어느 정도 좀 죄송합니다.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주민 참여 그 기본 조례 보면은 12조에 보면은 공청회 등의 주민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공청이나 이런 거를 하시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조례고 그 조례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저는 그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일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생긴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염려에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자생단체 이렇게 홍보 대상에 보면은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저희가 17개 동의 자생단체가 평균 6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인원이 한 개 동에 10명씩만 잡아도 최소한 벌써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들도 보면은
훨씬 더 또 많은 인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불우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지금 그 불을 대신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럼 그분들이 관련해 갖고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새로운 주민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선 그 자생자체 빼고도 또 단체에 하면은 수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금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행사를 좀 어렵게 추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차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네. 우리 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은 사업도 그렇고 본 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다 삭감됐던 부분이라든가 조정됐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사실 보면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가 나갈 것인가, 어떤 지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전에 이제 의원님들을 와서 사전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직원들께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미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지난 본 예산 또 심의를 할 때나 1차 또 추경을 할 때도 충분한 또 논의가 있어서 또 삭감이 됐던 부분이 또 다수고 또 조정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추경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는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음에도 이거는 통과가 어렵다, 예산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3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사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차피 이것은 의원님들 의중을 본다거나 의견을 들어보면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충분한 좀 심리를 해서 의회에 이런 안을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자꾸 이런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를 하고 또 의원님들 역시도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거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하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까지 체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지금 보니까 사업 이제 시행을 보니까 10월에 주민 패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워크숍 및 이제 교육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 중앙로 100번과 공론장을 또 따로 운영을 예, 하실 거고. 예, 네. 근데 이제 중앙로 100번과 공론장 운영에는 주민 패널 및 시민 활동가 100명이에요. 네. 시민 활동가는 어떻게 선발을 하셔서 거기
넣으실 그 생각이세요? 저희가 뭐 지금 패널을 일단 모집을 해서 패널 분들도 다 오시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분을 모신다 이런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그래도 좀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은 했습니다. 예. 퍼실레이터의 역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전 교육이에요, 공론장이에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워크숍 및 교육을 한 2시간 정도, 그다음 공론장 2시간 정도 할 때, 이 퍼실레이터라든지 보조 강사는 그 양쪽에 교육에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공론장 때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의견 수렴이에요? 저희가 이제 워크숍 및 교육인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걸 공론장을 한번 하면서 그거랑 같이 설명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 차원이고 의제 발굴과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셨는데 네. 주민참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주민제한제도 운영계획,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감사제 운영계획, 구정평가제 운영계획,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의견조사,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주민참여 관련 계획 등 이 기본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냐고요? 없으시죠? 뭐 각 분야별로는 사실 분야별로가 있죠. 아니라 지금 지원 근거로 삼으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6조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수립할 때에 역시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전혀 없죠. 근데 저희가 사실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민참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를 제시를 하고 할 때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만 따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선행이 돼야 12조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 워크숍과 공론장을 만들으셔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고 정책 방향 실효성을 넓히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1,000만 원에서요 기획비 300만 원, 강사비 300만 원, 기타 운영비 230만 원, 홍보비 160만 원이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 강사, 홍보, 그러니까 행사 비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운영비- 하기 위한 사실 예산인 거죠. 예. 어떤 체감을 합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그러니까, 참여 예산제 지금 예. 교육하고 있죠, 위원회. 그 위원회 말고 네. 참여율이 몇 프로나 돼요, 오프라인에서? 그 참여율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네요. 예. 아무튼 이 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단체장이나 위에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뚝 던지면은 그거를 다 꿰맞추려고 지금 정책을 만드는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정책을 할 때는 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법적 근거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자꾸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정확히 부서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퍼실레이터 7명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패널들이 100명이 네. 신청했는데 그분들 다 모아놨는데 분야별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 2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분들한테 의제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이고 토론 기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교육을 2시간 만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실장님도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사실 구민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디테일한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고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그래도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설명 예. 자료에 주민 패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아까 2시간 하신다고 예, 하시잖아요. 예, 네, 공론장 운영 원칙 및 토론 규칙 안내,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 기법, 의견 정리 및 우선 매트릭스 활용 교육을 예, 포슐레이터들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 이걸 통해서 공론장에서 예. 정책을 발굴한다 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게 발굴을 했어요. 네. 그다음 다음 문제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죠. 그렇게 되죠. 1차적으로는. 예, 예, 지금 저희들 수많은 이 공직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는 정책 제안도 수백 건이 제안이 되지만 네, 2건, 3건밖에 반영 안 되죠.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주민 체감도라든가 평가를 해서 그럼 이 사업에서 계속 이게 만약에 채택이 안 된다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은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해도 뭐 할 거야? 채택이 안 되는 거를 내가 왜 맨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세워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은 그냥 가시적인 계획들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홍보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충분히 홍보 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6%, 강사비하고 기획료가 6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3차 추경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수차례 이 집행부에 대해 얘기했던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그 같이 옮기셔서 회기 일정을 변경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제 뭐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치분권과에서 올린 예산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게 필요치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이번에 사실 임시회에 또 다시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시에 상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저희가 그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난번 임시회를 지난 다음에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 전년도 말에 기획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화하는 그 행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면 사전 절차로 동의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사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빠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요. 상당 부분 저희들이 본 예산이라 이렇게 해서 그 성립을 해주면은 네. 보통 이제 1, 2, 3개월 단에 이제 각 실과에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겠죠. 예, 사업 시행 시기를 보면은 예. 거의 뭐 하반기나 7, 8월 달까지 전혀 시행 안 된 것도 있어요. 물품 구입하는 것조차도 8월 달까지 물품도 구입 안 하는 예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전 절차 이행,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책으로 녹여서 사업비를 태워야 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기획부서랑 사업부서랑 또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사업부서에서 실제 이 사업을 실행을 할 때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다 즉시 시행이에요. 근데 그것 문제가 많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사업계획을 어떻게 딱 세워올 수가 있냐 이러는 거죠. 조례가 성립되고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다고 치면은 향후에는 계속 이거를 저희들이 정말 시급한 상황 외에는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스럽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렇게 시급하지 아니한 부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향후에 그 시장님께서 이 편성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157조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40억 314만원보다 6만원 증액된 40억 320만원으로 2024년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집행잔액 6만 49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17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12억 7,911만원보다 2,724만원이 증액된 13억 63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 연구 시간 선택 임기제 신규 채용을 위해 2,406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환하기 위해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7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이 반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안전중급 플랫폼 등 혁신 사례 콘텐츠를 홍보하고자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정책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위하여 본예산 등 이전 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을 재편성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앞서 실장님 그 설명자료 2페이지 사업명세서 175조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요거는 취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소는 안 되고 예. 우리 중구에서 신청한 제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에서 박람회 참가를 부스 참가를 하는 거고 이제 자치구는 그냥 예, 행사 제외, 참여만 예. 하는 거고 부스 설치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예산은 예, 삭감해 주시면 삭감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삭감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긴 한데 또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예, 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AI 스마트 민원 처리 절차 시스템 구축 이거는 공모에 선정되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어쨌든 고생하셔가지고 좀 큰 이제 국비 마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자랑경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스마트 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제 이 예산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네네. 이 스마트 도시가 이번에 연초에 시로부터 이제 지역 균형 개발 기금으로 회계로 신청을 받은 건데요. 이게 우리 현재 지금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하고 안전정보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해서 해당 우리 17개동 전체적으로 이런 그 스마트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홍보하는 것도 저희 PR 효과도 좀 중요하니까 보면 이제 국민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좀 홍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 참석은 못 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시기 위한 대책 마련도 또 나름대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물론 이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용, 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현장 뭐 축제 같은 경우 있을 때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개발실에서 좀 기초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발굴을 하셔가지고 특히 요즘은 이제 데이터 기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고도화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 발굴 많이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만큼 조금 더 콘텐츠가 좀 사업 추진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연구 시간선택 임기제. 저번 2추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예산 반영되셨고, 또 다시 또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모집하셨나요? 현재 이제 면접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아직 이게 정책 발굴하고 관련된 업무에 지금 직접 투입되신 건 아니신가요? 예,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 분야에서 그분이 하실 분야는 어느 것으로 선택해서 면접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요. 세 개 분야, 자치분권하고 이제 일자리, 예. 경제, 문화, 네네. 그다음에 복지 분야 세 개 분야를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네네. 특정 분야를 지정을 그러면 하냐고요. 예. 새로 이제 오신 분이 이 세 개의 분야를 가지고 다 이제 정책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세 개 분야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이제 그분의 이제 역량, 예, 전문 특정 분야가 분야,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의 전문 분야이신 분을 이분이 모집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까지 아직까지는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면접은 했지만 네. 이제 채용 절차, 그러니까 뭐 신원조회나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면접 보고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한 분? 이제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중간에 또 예.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정되셨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아직 선정되신 분을 모르시는 예, 상황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금 더 정책 발굴 쪽에서 이제 치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국민 삶에 이제 효과적이고 좀 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접목시키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지금 이분에 대한 전문 분야도 모르는 상황이시기도 하고 또 이분이 어떤 효과를 낼지도 아직은 직접 일을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손발을 맞춰왔던 정책개발실 직원분들하고의 이제 어떤 이제 관계를 맺음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면에서도 정책은 개발해서 오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정말 이제 투입이 돼서 효과성을 얻어야 이분도 또 이제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또 연장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효과성도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한 분을 모집하셔가지고 그분하고의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한 곳에 이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 부분의 성과를 보면서 이제 의원님들도 조금 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제 전문 분야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인식을 가지고 나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심의해서 모집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직 이분하고 일도 하진 않은 상황에 너무 급박하게 올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저 의원님 의견은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연구단 구성을 하려고 당초 계획에는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중구 전문 분야, 그러니까 저 행정,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정, 자치행정, 자치분권,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그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해서 3개 분야 정도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해서 3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실질적 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분도 그냥 취소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행을 말이 안 해야 되시는 되니까.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냥 본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너무 급하게 올리시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이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게 있어요. 자, 현재 이제 서류 심사는 끝났고, 그렇죠? 예, 면접까지 끝난 걸로 알고 면접까지 있습니다. 끝났죠.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게 되는 이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제 공모 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제 뭐 새 정부도 들어섰기 때문에 국정 이슈라든지 사회 동향 같은 걸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지금 채용하려고 한다는 이 아마 취지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과정을 어떤 분이 지금 뭐 이제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정책개발 실장님이 난 이런 데 참여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뭐 공직자가 중심의 연구 조직이 됐던 전문가로 조직이 됐던 이 채우는 과정은 이런 분이 어느 부서에서 부처에서 근무했던 분이구나. 이분이 또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인맥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어떠한 제안서를 정말 현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의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저 공무원 채용 절차상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 부서에 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제 면접 심사관으로 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저 자격 조건이나 역량 같은 것을 그 인사 부서에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현 공무원들이 그 참석 못하죠. 하지만 서류가 이런 서류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 실장님의 생각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정으로 저는 이제 참여를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또 2명을 채용을 한다고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채용이 돼야지 이러한 분들이 채용이 되셨구나. 참 이런 분들은 현장 경험도 있고 잘하시겠구나. 우리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올렸으니 좀 답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공모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단에서 추진할 사업이기는 한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구정 방침에 따른 뭐 정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기관과 그 중앙정부와 그런 네트워크 구축, 정보 교류,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정이나 중앙정부의 주요 이슈 등을 체크하는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비서실에 정무직 분들 들어와 계시죠? 몇 분 들어와 계시죠? 지금 별정직이 2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정책 보좌관 한 분 계시죠? 예. 그분들의 주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죠? 비서실에 계신 분들은 기관장 관련 의전 수행이라고 의전 수행하고 민원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부장관님은 대외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장의 정책 자문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계시는 분들이 세 분이 다 의전 수행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 역할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 정책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업무 보고도 받으시고. 이제 업무 보고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예. 아니 그분들이 일단 검토를 먼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비서관이라고 계시는 분하고 또 한 분 계시는 분들이 업무 보고 받고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도 뭐 이 청장님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시겠지만 각종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이제 본 의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그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가 보조 또 이제 그 대외 업무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채용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연구 시간 선택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랑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이 그쪽으로 역량을 조금 보태주면은
내부 행정 일에 대해서는 지금 비서실장님이 계시죠? 비서실에. 예, 예.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일정 정리예요? 그분은 이제 비서실 이제 총괄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보고나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그런 분들을 정무적인 네. 판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비서실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 보좌관을 둔 거잖아요. 예, 예. 그분은 이제 행정적으로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 어떤 자문을 좀 해주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고 정책 보좌관이나 비서관님들이나 이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이라고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자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기존 조직 체계 안에서의 어떤 기능의 재분배나 강화를 하는 게 저는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분야별 뭐 전략과제 연구 자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있는 저희들 공직자 분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 인력의 중복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단기 고용이지 않습니까? 시간 선택제라는 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야 돼요. 단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는 거는 이 앞전에 지금 이제 뭐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에서 이제 정책자문단, 마을 공동체, 뭐 내부 공모사업, 그다음에 뭐 민원대수집을 통해서 그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의 정책은 많은 수렴 창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기 채용에 있을 때의 이제 책임성,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이 스며들어서 협업 체계를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고 이분들은 이제 정책 자문 역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어떤 보수를 지급하면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일단 한 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분을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성과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런 나머지 두 분을 더 필요로 했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오셔서 채용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존 인력들 그리고 내부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다 이분들한테 의존해서 정책 자문단에 의존하고 뭐 공론화장에서 올라온 정책을 다 쓰고 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은 보조자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역량 강화를 하겠다,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나온 정책들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이거죠. 이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럼 의견 수렴 창구를 주민들 창구 하나, 자문단 창구 하나, 내부 창구 하나, 요렇게 세 개를 열어놓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을 뽑아놓고 전체적인 거를 놓고 장기냐, 중기냐, 단기냐, 즉시냐, 법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하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구청장님의 행정 지시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행정 지시 사항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전체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책실은 정책실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실국은 실국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 그 인력 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병행돼야 될 것은 언제까지나 이 외부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책 수립을 하고 중장기 발전,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안 업무에 종사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장기 그런 정책 과제 발굴에는 사실 시간을 배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그 내부 뭐 신규 주니어 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하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다 어떤 현업 그 지금 하고 있는 현업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중장기 계획으로 좀 수정해서 변경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각 실과에서 또 각 정책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모은 상황에서 분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저희들 그 보전 지출에서 세출 출생 축하용품 1304세트하고 도서 지원 365세대 해서 이제 집행잔액을 나왔는데 출생용품 이게 저희들이 구매한 세트 수인가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배부된 세트가 1300세트인가요? 이것은 1304세트는 우리들이 구매한 세트입니다. 세트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것은 7월 말 현재 1139세트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예. 39세트요? 예, 예. 지난해보다 상당히 그럼 많이 늘었네요. 이게 지금 이 1139세트는 이제 24년도 7월부터 네. 현재까지입니다. 그 1년 정도로 1년 보시면 될 정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통 저희들 출생 그게 한 900명 정도, 800에서 900명 정도 되죠. 1년 신생아. 예, 연 900여 명으로 보시면 될 것 900여 같습니다. 명. 예. 그럼 도서 지원은 지금 356세대면은 요거는 1월부터예요, 아니면 지난해 7월부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7월부터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수치를 얘기하신 거다. 예, 예. 요거는 그러면은 상당히 그러면은 지원하는 게 적네요. 이게 좀 이제 부진합니다. 생각 외로.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자 동료나 안내문, 뭐 이제 보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출생용품 줄 때 같이 주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도서 구입은 신청이에요? 우리 지역 도서점 서점에서 구매를 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줘야 저희들이 그 금액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사후정산에서 예, 예. 그래서 요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평생교육과 업무 관련 부서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좀 집행률을 한번 높여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